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80세 이후의 삶이 어떤 모습일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70대이신 분들은 이제 곧 그 시간이 다가온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실 겁니다. 60대이신 분들은 아직 멀게 느껴지지만 막연히 불안한 마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80대 부모님을 곁에서 모시고 계신 분들은 부모님이 왜 그렇게 달라지셨는지 이해하고 싶으실 겁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80세를 넘으면 누구나 겪게 되는 7가지 변화, 겁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미리 알고 있으면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변화 안에는 젊은 시절에는 절대 느낄 수 없었던 특별한 아름다움도 담겨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끝날 때쯤 지금 당장 준비할 수 있는 현실적인 5가지 방법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 몸이 달라집니다. 80세가 넘으면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몸의 변화입니다. 걸음걸이부터 달라집니다. 70대까지만 해도 씩씩하게 걸으셨던 분들도 80세를 넘기면 보폭이 좁아지고 속도가 느려집니다. 발을 끌듯이 걷게 되고 계단 오르내리기가 부담스러워지죠. 이것은 단순히 다리 근력이 약해서만이 아닙니다. 균형 감각이 함께 떨어지고 시야도 좁아지면서 넘어질까봐 자연스럽게 조심하게 되는 겁니다. 지팡이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처음엔 아직 내가 그럴 나이인가 싶어 거부감이 드실 수 있지만 지팡이는 자존심을 낮추는 도구가 아니라 안전을 지켜주는 소중한 도구입니다. 시력 변화도 큽니다. 돋보기를 써도 작은 글씨가 잘 보이지 않고 특히 밤이 되면 어두운 곳을 이동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저녁 외출을 꺼리게 되는 분들이 많아지죠. 청력도 달라집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못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하고 자주 되묻게 됩니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말하는 자리에서는 특히 더 힘들어지죠. 이 때문에 모임 자리가 불편하게 느껴지고 점점 그런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식사 패턴도 바뀝니다. 치아가 약해져 딱딱한 음식을 씹기 어려워지고 소화력도 떨어져 많이 먹으면 속이 불편해집니다. 자연스럽게 부드러운 음식을 선호하고 조금씩 자주 먹는 방식으로 바뀌어 갑니다. 입맛도 변합니다. 짠맛과 단맛을 예전만큼 잘 느끼지 못해서 음식이 싱겁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수면 패턴도 달라집니다. 밤에 깊게 자지 못하고 자주 깨게 되며 화장실 때문에 서너 번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낮에 의자에 앉아 있다가도 꾸벅 잠이 드는 일이 생깁니다. 기억력 변화도 찾아옵니다. 방금 뭘 하려고 했는지 깜빡하거나 잘 알던 사람의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는 일이 잦아집니다. 부엌에 왔는데 뭘 하러 왔지 하는 경험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80세가 넘으면 누구나 겪는 일이고 부끄럽거나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에 맞게 생활 방식을 조정하는 지혜입니다. 억지로 예전처럼 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보청기, 돋보기, 지팡이 이런 도구들은 삶의 질을 지켜주는 고마운 존재들입니다.
두 번째 변화 마음이 오히려 자유로워집니다. 몸은 불편해지지만 80세 이후에 찾아오는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마음이 오히려 더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 조급함입니다. 젊을 때는 모든 것이 급했습니다. 빨리 성공해야 하고, 빨리 돈을 모아야 하고, 빨리 자녀를 키워야 했습니다. 항상 시간에 쫓겨 살았죠. 그런데 80세가 넘으면 뭘 그렇게 서둘러야 하나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는 것이 오히려 좋게 느껴집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날씨가 참 좋네, 새소리가 예쁘네 하고 여유를 즐기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너무 바빠서 듣지 못했던 새소리가 이제야 비로소 귀에 들어오는 겁니다.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게 됩니다. 꽃 한 송이가 피어난 것을 보고 기뻐하고 따뜻한 차 한 잔에 진심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이런 작은 것이 진짜 행복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죠. 걱정도 크게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미래에 대한 불안, 자녀 걱정, 돈 걱정이 끊이지 않았는데 80세를 넘으면 걱정한다고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것을 몸으로 압니다. 될 대로 되겠지 하는 초연한 마음이 생기죠.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은 받아들이는 진정한 지혜입니다. 화도 덜 내게 됩니다.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벌컥 화를 냈는데 이제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부드럽게 넘어가게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욕심도 줄어듭니다.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집을 갖고 싶었던 마음이 사라지고 지금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오히려 물건을 하나둘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언제 또 쓰나 하면서 안 쓰는 것들을 비워내기 시작하죠. 죽음에 대한 생각도 자연스러워집니다. 젊을 때는 죽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섭고 불길했는데 80세를 넘으면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라고 담담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더 평안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커집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잠에서 깬 것,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자녀에게서 안부 전화가 온 것, 이 모든 것이 고마운 일이 됩니다. 이런 마음의 변화들이야말로 80세 이후에 찾아오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세 번째 변화, 인간관계가 좁아지고 깊어집니다. 80세가 넘으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크게 달라집니다. 가장 먼저 느끼게 되는 것은 친구들과의 만남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70대까지는 자주 만나고 여행도 함께 다녔는데 80세가 넘으면 하나둘 건강상의 이유로 만나기 어려워집니다. 거동이 불편해져 외출을 꺼리는 친구들이 많아지죠.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친구들의 부고 소식을 자주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 친구가 벌써 하고 충격을 받게 되고 장례식장에 가는 일이 많아집니다. 오랜 동창 모임이나 친목 모임도 점점 규모가 작아집니다. 예전엔 수십 명이 모였는데 이제는 10명도 안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새로운 사람과 친해지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기억력이 떨어지면서 새로 만난 사람의 이름이나 얼굴을 기억하기 힘들어지거든요. 가족 관계는 더 가까워지기도 하고 때로는 복잡해지기도 합니다. 자녀들의 도움이 필요한 일이 늘어납니다. 병원에 혼자 가기 어렵고 의사의 설명을 이해하는 것도 벅차고
은행 업무나 각종 서류 작성도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자녀들 역시 바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일하고 아이들 키우고 자신의 삶을 꾸려가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도와드리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시간과 여유가 부족합니다. 이 상황에서 서로 서운함이 생기기도 합니다. 손자, 손녀들과의 관계는 특별해집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는 엄격했던 분들도 손자, 손녀들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워집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웃과의 관계도 새롭게 중요해집니다. 오랫동안 살아온 동네에서 이웃들과 가족 같은 사이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는 이웃이 정말 소중한 존재가 됩니다. 며칠 얼굴이 보이지 않으면 안부를 확인해주고 응급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관계가 축소되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80세 이후에는 오히려 남은 관계가 더 깊고 진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끼리라도 자주 보자 하면서 전화 한 통이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시간이 됩니다. 네 번째, 변화 건강 관리가 일상의 중심이 됩니다. 80세가 넘으면 건강 관리가 하루 일상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병원에 가는 횟수가 크게 늘어납니다. 70대까지는 한 달에 한두 번이었다면 80세를 넘기면 일주일에 한두 번은 병원에 가게 됩니다. 내과에서 혈압약을 받고, 정형외과에서 무릎 치료를 받고, 안과에서 눈 상태를 점검하고 여러 과를 돌아다니며 치료받는 일이 많아집니다. 병원이 직장이 됐다고 웃으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약 복용도 복잡해집니다. 혈압약, 혈당약, 관절약, 소화제, 골다공증 약, 하루에 10가지가 넘는 약을 챙겨 드셔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요일별, 시간별로 정리해둔 약 보관함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죠. 가끔 약을 깜빡하거나 이미 먹었는데 또 먹는 실수도 생깁니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 보니 생기는 일입니다. 입원하는 일도 생깁니다. 80세가 넘으면 작은 병이라도 회복이 느려서 제대로 치료를 받으려면 며칠씩 입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폐렴이나 골절은 몇 주씩 병원 신세를 져야 하기도 합니다. 만성질환 관리가 일상이 됩니다.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골다공증, 이런 질환들은 완전히 낫기보다는 잘 관리하면서 함께 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매일 혈압을 재고 혈당을 체크하고 식단을 조절하고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몸을 움직이는 것이 하루 일과가 됩니다. 치매에 대한 걱정도 커집니다. 80세 이후에는 치매 위험이 높아지다 보니 기억이 조금만 흐릿해져도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은 아닐까? 불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두뇌를 자극하는 활동, 사람들과의 대화, 독서 같은 것들을 의식적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하시게 됩니다. 의료비 부담도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건강보험이 있지만 모든 비용을 감당해주지는 않습니다. 한 달 의료비가 수십만 원씩 나가는 경우도 있고 입원하거나 간병이 필요할 경우에는 비용이 훨씬 커집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무릎이 아파도 실내에서 스트레칭을 하고 씹기 어려운 음식은 부드럽게 만들어서라도 영양을 챙기고 밤에 잠을 못 자도 낮에 조금씩 쉬면서 버텨나가십니다.
그 꾸준한 노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다섯 번째, 변화 경제적 상황이 고정됩니다. 80세가 넘으면 경제적 상황이 거의 고정됩니다. 수입은 대부분 연금으로만 들어옵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개인연금 등이 주된 수입원이 되고 여기에 기초연금이 더해지죠. 그런데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연금은 그에 비례해서 오르지 않다 보니 갈수록 빠듯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료비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연금의 상당 부분이 병원비와 약값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금을 받아도 병원비 내고 나면 생활비가 빠듯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지출을 줄이려는 노력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외식은 거의 하지 않게 됩니다. 옷도 새로 사지 않고 기존 것들을 계속 입습니다. 여행도 줄어듭니다. 비용도 부담스럽고 건강 때문에 먼 곳을 다니기도 어렵거든요. 자녀에게 손을 벌리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강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해도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여 복잡한 마음이 드십니다. 주거 문제도 고민이 됩니다. 큰 집에 혼자 사시는 경우 관리비가 부담스럽습니다. 작은 집으로 이사를 고려하지만 평생 살아온 공간을 떠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녀와 함께 사는 것도 생활 방식의 차이나 관계의 복잡함을 생각하면 쉽게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80세가 넘으면 물질에 대한 욕심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제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없는데 뭘 더 바라겠어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적당히 있으면 된다, 건강하게 살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 하는 마음가짐이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살아내신 어르신들이 젊은 세대에게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노후 준비는 미리 하세요. 건강이 있을 때, 수입이 있을 때 조금씩 준비해 두세요. 우리처럼 되지 말고 라고 말씀하시죠. 여섯 번째, 변화, 일상의 작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80세가 넘으면 일상의 아주 작은 부분들도 하나씩 바뀝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일러집니다. 밤에 깊게 자지 못하다 보니 새벽 5시, 6시면 눈이 저절로 떠집니다. 일어나자마자 허리가 뻣뻣하고 무릎이 욱신거리는 것을 느끼며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일어날 때도 천천히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합니다. 세수나 양치질도 예전보다 오래 걸립니다. 손놀림이 느려지고 균형을 잡기 위해 신경을 써야 하거든요. 욕실에서 미끄러질까봐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욕실 손잡이를 설치하거나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두는 분들이 많습니다. 옷 입기도 예전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단축 끼우기, 지퍼 올리기, 신발끈 묶기 같은 세밀한 동작들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편하게 입고 벗을 수 있는 옷들을 선호하게 됩니다. 요리도 간단해집니다. 복잡한 조리가 힘들어지고 가스레인지 사용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생깁니다. 불을 켜놓고 깜빡할까봐 두려운 거죠. 그래서 전기밥솥이나 전자레인지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쇼핑 방식도 달라집니다. 큰 마트에서 카트를 끌고 다니며 장 보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동네 작은 가게를 이용하거나 자녀들이 대신 장을 봐주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온라인 주문을 배워서 활용하시는 분들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바깥 활동이 줄어들면서
TV 시청 시간이 늘어납니다. 뉴스, 건강 프로그램, 오래된 가요 프로그램을 즐겨보게 됩니다. 하지만 리모컨 버튼이 너무 작고 많아서 헷갈리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조심스러워집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균형 잡기가 어려워지고 계단 오르내리기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이용하는 횟수가 늘어나죠. 외출 자체가 더 많은 준비를 필요로 합니다. 약을 챙기고 지팡이나 보조기구를 준비하고 비상연락처를 메모해서 지니고 다닙니다. 날씨에도 더 민감해져서 비가 오거나 춥거나 더운 날에는 외출을 포기하시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 모든 변화들이 하루하루 쌓이면서 일상의 풍경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했던 일들이 하나씩 조심스러운 일이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안에서도 자기만의 방식으로 적응해 나가시는 모습이 정말 대단합니다. 7번째 변화, 죽음과 가까워집니다. 80세가 넘으면 죽음이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친구들의 부고 소식을 자주 듣게 되면서 이제 내 차례도 멀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젊을 때는 죽음을 떠올리는 것 자체가 두렵고 불길했는데 80세를 넘기면 담담하게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준비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장례를 간소하게 치러달라는 부탁을 미리 남겨두기도 합니다. 오래된 사진들을 꺼내어 하나하나 보며 추억에 잠기기도 하죠. 이때가 참 좋았는데 이 사람은 벌써 세상을 떠났구나 하면서 지나간 세월을 조용히 돌아봅니다.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미리 전하려 하십니다. 고마웠다, 사랑한다, 미안하다. 이런 말들을 평소에도 더 자주 꺼내시게 됩니다. 마지막에 후회하지 않으려는 마음에서입니다. 자서전을 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소중히 여겼는지 그 기록을 후손들에게 남겨주고 싶어 하시죠. 종교적인 마음도 깊어집니다. 젊을 때는 종교에 관심이 없었던 분들도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 기도를 하거나 경전을 읽으시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죽음 이후에 대한 생각이 깊어지고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마음가짐이 생기기도 합니다.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프게 죽을까봐, 가족에게 너무 큰 짐이 될까봐, 외롭게 떠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연명치료는 하지 말아달라는 뜻을 미리 가족에게 전해두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가족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신데 자녀들이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하고 막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불길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미리 이야기를 나눠두어야 서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자연스러운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일 때 오히려 남은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하루하루가 선물이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늘 드린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현실적인 준비 방법 5가지를 드립니다. 60대, 70대이신 분들은 물론 80대이신 분들도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몸을 도와주는 보조도구를 미리 익혀두세요. 지팡이, 보청기, 돋보기, 욕실 손잡이 이런 것들은 필요해진 다음에 갑자기 쓰기보다 미리 익숙해져 두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필요한 시기가 왔을 때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욕실 미끄럼 방지 매트를 구비해 보세요. 변기 옆에 손잡이 하나를 설치해 보세요. 이 작은 준비가 낙상 사고를 막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만나고 싶은 사람에게 지금 연락하세요. 80세가 넘으면 관계가 자연스럽게 축소됩니다. 그때 가서 아쉬워하기보다 지금 소중한 사람에게 먼저 연락하고 자주 안부를 나누는 습관을 들여두세요. 전화 한 통, 짧은 문자, 한 줄이라도 괜찮습니다. 관계는 유지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연락해 보세요. 세 번째, 가족과 솔직한 대화를 나눠두세요. 노후의 건강 문제, 치료 방식에 대한 생각,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 이런 이야기들을 미리 가족과 나눠두는 것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불편하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이야기해두지 않으면 정작 그 순간에 가족들이 무엇을 해드려야 할지 몰라 더 혼란스럽습니다. 연명 치료에 대한 본인의 생각, 장례 방식에 대한 의견, 재산 정리 계획 같은 것들을 조용히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번째, 식사 시간과 약 복용. 시간을 일정하게 정해두세요. 80세가 넘으면 식사 패턴이 흐트러지고 약을 빠뜨리거나 중복해서 먹는 실수가 생깁니다. 지금부터 하루 세끼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정하고 약 보관함을 요일별, 시간별로 정리해두는 습관을 들여두세요. 스마트폰 알림 기능을 이용해 복약 시간을 알람으로 설정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이 함께 약을 정리해드리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하루에 한 가지 감사한 것을 찾아보세요. 80세 이후에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분들의 공통점은 작은 것에서 감사를 찾을 줄 안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연습해야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듭니다. 오늘 하루 딱 한 가지만 찾아보세요. 오늘 날씨가 좋았다. 따뜻한 차 한 잔이 맛있었다. 자녀에게 연락이 왔다. 아무리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그 감사를 잠자리 들기 전에 마음속으로 혹은 작은 노트에 적어두세요. 이 습관이 쌓이면 노년이 두렵지 않고 아름다워집니다. 오늘 드린 이야기들이 무겁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몸이 불편해지고 관계가 줄어들고 경제적으로 빠듯해지고 죽음이 가까워진다는 이야기들이 다 쉬운 내용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80세 이후에는 젊은 시절에는 절대 얻을 수 없는 특별한 것들이 찾아옵니다. 모든 사회적 의무에서 벗어나는 진정한 자유, 80년을 살아오며 쌓인 깊은 지혜, 화내고 욕심내던 감정들이 가라앉는 초연함, 계산 없이 그냥 존재를 사랑할 수 있는 순수한 마음, 작은 것에도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능력,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여유로움, 그리고 오랜 원망과 상처를 내려놓는 용서의 힘, 이 모든 것이 80세 이후에 찾아오는 선물입니다. 주름진 얼굴에 담긴 따뜻한 미소, 느린 걸음걸이에서 느껴지는 여유, 구부정한 등에서 전해지는 삶의 무게. 이 모든 것이 세월이 빚어낸 아름다움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아름다움이죠.
80세 이후의 삶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분명히 어려운 시간이 있지만 그만큼 아름다운 시간도 있습니다. 지금 70대이신 분들은 곧 다가올 시간을 두려움이 아니라 준비로 맞이하세요. 60대이신 분들은 더 일찍부터 몸과 마음과 관계를 다듬어 나가세요. 그리고 80대 부모님을 곁에서 모시고 계신 분들은 오늘 드린 이야기들이 바로 부모님이 지금 겪고 계시는 현실입니다.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해드리세요. 80세를 넘긴다는 것은 인생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모든 경험이 쌓여 완성되는 인생이라는 작품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 장을 아름답게, 평안하게, 의미 있게 쓸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조용히 깊게 아름답게 피어나길 바랍니다.